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7기 부천시 행정이 미뤄온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부천과 부평, 계양 지역에 태풍을 몰고 올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부천시장이 주민이 반대하는 소각장 광역화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네, 부평 계양 지역에 새로운 소각장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관성 기자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부천시가 2년 전부터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를 다시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 사업 방향을 이미 민선 7기 임기 끝날 때까지 정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부천시는 시민협의를 통해 지방선거 직전까지 합의 내용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협의조차도 정치적 행정적 선택과 책임을 부천시장에게 다시 넘기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천시가 선거를 앞두고 주민 반대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시민협의회로 넘겼던 논의가 제자리로 돌아온 셈입니다. 새로 돌아서는 민선 8기 부천시 행정이 결론을 내거나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선거 치르면서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도 부천시의 기존 소각장 광역화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천시만 사용하는 소각장 현대화로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게 아닌가요? 네, 엄밀히 말하면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은 이 부천시의 기존 소각장 광역화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주민 반대를 키워온 부천시의 소통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죠. 조용익 당선인은 일단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화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광역화 계획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해법이 더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각장을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쓰도록 크게 짓느냐 아니면 부천시만 쓰도록 크기를 유지하느냐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이 다양한 건 아닙니다. 정치적, 행정적 결정만 남은 겁니다. 민선 7기와 상황이 다른 것은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천시 쓰레기 발생량은 이미 노후 소각장에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데요. 2026년부터 환경법상 생활 쓰레기 직매립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지금 서울 강서구, 인천의 부평과 계양구 역시 부천시 소각장 광역화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민선 8기에서 이 소각장 크기를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좀 복잡해지겠어요? 네, 해당 지자체들 모두 상당히 난처할 겁니다. 인천시의 경우 부평 계양권만 제외한 채 현재 신설 소각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기존 소각장 크기를 유지하면 부평 계양권에 300톤 규모의 소각장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부천시와 맞닿아 있는 경계 지역에 부평 계양권 신설 소각장을 검토한 바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들어오든 주민 반대와 갈등이 추가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평구와 계양구, 부천시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주민 갈등과 정치권 갈등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기자, 그럼 2026년부터는 생활 쓰레기 매립이 금지된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사업 방향의 결정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천시가 언제쯤 이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십니까? 부천시는 곧 자원순환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대장신도시 주변 입지 선정도 올해 안에 결정합니다. 소각장 광역화 여부 결정만 빠진 상황입니다. 일단 부천시장직 인수위가 이달까지 어떤 정책 방향을 내놓는지 모두가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7월 이후 민선 8기 부천시가 주민 수용성 확보 계획부터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 쓰레기 처리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결정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천 소각장 광역화와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계양구는 윤환 당선인이 이끌게 됐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부터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까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사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네, 윤환 당선인은 지역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 역시 지역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당선 이후 헬로티비와 대담에 나선 윤환 계양구청장 당선인. 윤 당선인의 구정운영 핵심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계양을 배드타운이 아닌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이재명 국회의원과 함께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계양구를 만들어내야 될 사명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계양 테크노밸리가 잘 완성이 되면 충분히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런 것들이 이 공존하는 자족 도시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내겠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이슈가 된 계양산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롯데 소유의 계양산 부지에 곤지암 화담숲과 같은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윤 당선인. 이를 위해 인천시와 계양구, 롯데 등과 TF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계양산을 특정 기업의 사유물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테마공원과 시민공원을 함께 추진하자는 뜻이었다며 이 사안은 반드시 시민사회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양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일부분을 그 화담숲처럼 아주 예쁜 공원으로 만들어내면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손색이 없음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민관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 구성도 논의를 예, 하시는 그거는 건가요? 뭐 제가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한 당선인이 그린 민선 8기 계양구의 청사진은 오는 17일 저녁 헬로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제8대 부천시의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 현장 이정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8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 유치 활성을 위한 주민 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등 안건 10건이 처리됐습니다. 공용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전에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경하였습니다. 조례 시행일을 신설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준공 이유로 수정하여 수정 가경하였습니다. 의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번 회기에 첫 도입된 전자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투표하며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8대 부천시의회는 전반기에는 지역구 25명, 비례 3명을 포함한 의원 28명이, 후반기 들어 이동현 전 의원이 사퇴하며 의원 27명이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2년 동안 의회를 이끌었던 강병일 의장은 인사말에서 감정이 복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는 전대 미문의 재난으로 인해 저희 포구와는 달리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83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259회 부천시의회 임시 제2차 본회의 사안을 선포합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는 첫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의회 원구성을 실시합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9대 전반기 의장 후보로 3선 최성훈 의원을 합의 추대했습니다. 또 당대표는 재선의 김주삼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양정수 의원을, 재정문화위원장에는 이문분 의원, 도시교통위원장에는 박순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정이 결정된 부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르면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사 결과 코로나19 전체 항체 양성률이 94.9%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먼저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2022년 1월에서 4월까지 이제 국민 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이제 1,612명에 대해서 이제 검사한 결과가 이제 나온 건데요. 지금 이제 이걸 이제 월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4개월을 뭉뚱그려서는 이제 전체 항체 양성률이 94.9%였는데 1월만 놓고 보면 지금 351명을 검사했는데 327명, 그러니까 93.2%가 백신에 의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고 단 2명, 0.6%만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3월, 4월을 진행하면서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4월 달에는 36.1%가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를 획득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 유행 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전 국민의 1%도 자연 감염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 그러면 사실 거의 한 3개월 정도 만에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자연 감염이 되는 그런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됐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 그 같은 기간 동안 우리가 찾아냈던 확진자 수보다는 이 지금 실제 항체 양성자 수가 한 6.6% 정도 높게 나타난 걸 보면 그 이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자연 감염된 분들도 상당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조사가 대상 인원이 적고 9세 이하 어린이가 이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한계가 좀 있고요. 때문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3차례에 걸쳐서 10,000명 이상 단위의 그런 대규모 항체 조사를 3번 정도 이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높은 항체 양성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항체는 이제 백신에 의한 항체하고 이제 오미크론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백신에 의한 항체는 사실 지금 예방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요. 최근에 맞은 분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고 오미크론의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역시 지금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은 돼 있지만 이게 오미크론 유행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예방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오미크론 유행이 지속된다 그래도 가을철에는 아마 새로운 유행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새로운 유행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백신이랑 치료제 외에 이제 코로나19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사실상 뭐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어찌 보면 코로나19 유행을 막는 안전판이 그 일주일간의 이제 확진자의 의무 격리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 대규모 유행이 없다 그러면 뭐 당연히 해제가 뭐 가능하겠지만 가을철에 대유행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이 남아있는 코로나19 유행의 마지막 안전판 두 가지를 함부로 제거하기엔 아직 근거가 좀 부족하고 또 재유행 시 위험하기도 한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재개발 지역 상권과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합니다. 접수는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융자 규모는 재개발 지역 상권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지하도 상가의 경우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에서 원금 분할 상환입니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기본 0.8%를 적용하며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포인트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의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부천시 실국별 업무 보고를 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15일부터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복지위생국, 도시국, 주택국 등 부천시의 8개 부서의 첫 업무 보고를 받은 데 이어 16일도 환경사업단과 문화경제국 등 5개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또 당초 미래성장분과 인수위원에 임명됐던 조필규 국토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수위 불참 의사를 밝히며 이 자리에 모무기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새롭게 투입됐습니다. 인수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